상고 기각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선고를 해버리든지. 파기 자판이었나요? 그 용어가? 그러니까 예. 스스로 자판을 예. 해버리든지. 그럼 깨끗하게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한 중간 파기환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투표를 한 달 앞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예측 불능 상태의 혼돈으로 몰아간 그렇죠. 거예요. 예. 과연 그런 타이밍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았느냐 하는 건 저는 그 당시부터 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대한 청문회까지 할 건 과잉 아니다. 대응이라 이거죠. 예. 그때 억하 심정은 좀 저는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지귀현 예. 재판장의 구속 취소가 있었으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예.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치권의 최대 관심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30일에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적절하고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청문회가? 뭐 지금 압도적 여론과 언론이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예.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상징하는 그 무게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번에 청문회를 하겠다는 그 이유는 좀 너무 약하거나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어떤 재판에 대해서 지금 따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파기환송 재판을 따지겠다는 건데 그 나와서 정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망신 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문제는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사안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사안이 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와야 된다면은 뭐 굉장한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예.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언론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그러면 뭐?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상당한 부담이 민주당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다 거의 한쪽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습니까? 그 해석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어쨌든 벗겨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예. 그게 무슨 덕이 되는지 또 그것 말고는 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예컨대 지난 5월 1일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라게 했다 예.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 심리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크게 판을 벌리는 것 같고요. 예. 이러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으로 열심히 지금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반길까요? 그러면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결국에는 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쏠릴 수 있다는 물론 말씀이시네요. 당으로도 가겠죠. 뭐 당으로도 예. 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로 상징되는 이 민주당 사이에 뭔가 좀 안 맞는 것.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그 골수 지지층 안에서도 지금 여러 소리가 나오고 갈등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파기환송했을 당시에는 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많았죠. 예. 저도 그 타이밍은 그게 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중간을 선택을 했는데 상고 기각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선고를 해버리든지.
파기 자판이었나요? 그 용어가? 그러니까 예. 스스로 자판을 예. 해버리든지 그러면 깨끗하게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한 중간 파기환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투표를 한 달 앞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예측 불능 상태의 혼돈으로 몰아간 그렇죠. 거예요. 예. 과연 그런 타이밍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았느냐 하는 건 저는 그 당시부터 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대한 청문회까지 할 건 과잉 아니다. 대응이라 이거죠. 예. 그때 억하 심정은 좀 저는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지귀현 예. 재판장의 구속 취소가 있었으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예.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직분한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보복이다 하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예. 거기 관련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뭐 실시간으로 저희가 들을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 한 얘기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에 쓰지 않았다는 말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오해되어 가지고 전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국제 말하면 일종의 대법원장 대회 비슷한 아주 큰 행사였는데 그 행사는 사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분의 설명이 세종대왕을 법률가 입장에서 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은 한자로 이 어떤 신문 조서를 만들면은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이 표현이 안 된다. 한자로는 여기에 한글이 보태져야 정확하게 범죄 기록이 신문 기록이 작성된다. 그러되면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진다. 예. 이것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예.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왕권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주 근사한 강연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 의도적으로 언론이 민주당에 과하게 대한 해석한 겁니까? 반발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는 앞뒤가 안 맞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와는 협의가 안 되고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정결처럼 결정한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어떻게? 저거는 아주 너무 돌출적이에요. 예. 요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거의 뭐 윤석열 오빠 이야기도 나오고 예. 너무 감정이 실려 있어요. 아니 법사위원 아닙니까? 법은 냉정한 것 아닙니까? 왜 법에다가 그런 감정을 싣죠? 그리고 데자뷰입니다. 이거 2000년 4월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총선에서. 예. 2011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되돌아보면은 2000년, 2011년에 걸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그랬죠. 연일 보도가 이어졌는데 됐죠. 그걸 멀리서 바라보던 민심은 윤석열 총장 편을 들었다고. 그걸 업고 2021년에 입당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때의 대치 구도가 지금은 추미애 대 조희대 이런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려면은 이게 다음 지방선거에도 저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대중 여론은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편을 들게 그렇잖아요. 될 거란 말씀이시죠. 뭐 제가 보니까 이른바 진보 성향 언론도 상당히 비판적이고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법과 상식에 어긋나고 더구나 지난주만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명을 썼잖아요. 그 무슨 회동설이요? 회동설. 그건 뭐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같으면은 언론이 의혹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증명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의혹이라는 걸 던져놓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물러나야 된다 하는 이런 난폭한 논리. 예.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집권 세력이 할 수가 있습니까? 추미애, 정청래, 부성찬, 뭡니까?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이건 폭론이거든요. 폭론. 배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 잡잖아요, 그죠? 예.
거짓말을 퍼뜨려 놓고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뭐 감옥 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통용되도록 만들면은 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꾸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2005년쯤 노무현 정권 때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보수는 왜 분열로 지금 보수가 분열로 망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는 한미동맹에 의존해가지고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하니까 전략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PR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분열돼가지고 잔멸하는데 이른바 진보 좌파라는 분들은 계급투쟁론이라는 그 이념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세상 만사를 계급투쟁론적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면은 안 고칩니다. 잘못 한 번 하더라도 그걸 그냥 밀고 나가요. 그럼 자충수가 되는 거죠. 지금 자충수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압박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세게 나와도 이거 수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턴도 하지 않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강경해지는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더 강경해지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김건희 씨가 왜 법정에 나갔는지 그 장면을 아마 자세히 봐야 될 겁니다. 지금 김건희 씨, 윤석열 두 사람이 왜 법정에 나가 있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 위에 헌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상권 분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도전인데 예. 그렇게 험한 말을 하면 안 되죠. 예.